아저씨, 줄 좀 맞추세요. 다른 손님들 피해잖아요. 마트 계산대 앞, 평일 오후에 잠잠한 매대. 형광등이 하얀 빛을 쏟아내고 장바구니들이 서로 부딪히는 무딘 소리가 이어진다. 낡고 축 처진 코트를 걸친 남자가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서 있다. 코트는 군데군데 기름 얼룩이 번져 있고 소매 끝은 해져 너덜거린다. 사람들은 슬쩍 눈을 피하거나 코를 막은 채 먼 쪽으로 이동한다. 대호는 줄을 따라 한 칸씩 움직인다. 옆에 아이가 그의 코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뒤로 숨는다. 엄마는 아이를 품에 감싸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만지지 마, 더러워. 예진의 계산대 앞까지 줄이 도달한다. 예진은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다 고개를 들고 코트의 얼룩과 굳은 얼굴을 바라본다. 주변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속삭인다. 저분은 다른 줄 보네. 여기 분위기 이상해져. 예진은 아무 말 없이 카트 안에 물건을 꺼낸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라면, 삼겹살, 싼 과일 몇 개. 계산대 위로 옮겨질 때마다 포장 비닐이 바스락거린다. 뒤에 손님이 불만을 터뜨린다. 냄새 좀 어떻게 해요? 환기 안 되나? 또 다른 손님은 계산대를 떠나 옆줄로 건너간다. 예진은 눈길을 주지 않는다. 바코드 리더가 상품 위를 스칠 때마다 짧은 삑 소리가 이어진다. 대호는 마스크 없이 숨을 몰아쉬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린다. 손톱 아래 오래된 검은 때가 박여 있다. 계산이 끝나자 예진이 눈을 들고 묻는다. 봉투 필요하세요? 대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주머니를 더듬는다. 그 과정에서 구겨진 종이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두툼한 현금 몇 장이 흘러나와 바닥에 흩어진다. 주변이 조용해진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거리를 유지한다. 누군가는 속삭인다. 저 돈 어디서 난 거야? 대호는 느린 동작으로 허리를 굽힌다. 손이 떨리고 숨소리가 거칠다. 돈을 줍는 동안 그의 코트 안에서 오래된 먼지가 흩날린다. 예진이 장갑 낀 손으로 함께 지폐를 모으고 봉투에 넣어준다.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의 얼굴이 잠깐 예진 쪽으로 향한다. 말은 없지만 움츠러든 어깨가 약간 내려간다. 다른 직원들이 구경하듯 바라본다. 예진아, 그냥 내가 할까? 힘들잖아. 예진은 짧게 고개를 흔든다. 괜찮아요. 계산대 앞 유리문이 기계음과 함께 열리자 찬바람이 들어온다. 손님들은 그 틈을 타 흩어지고 다시 웅성거림이 돌아온다. 대호는 미처 닫히지 않은 지갑을 품에 넣으려다 약하게 기침을 한다. 예진이 그의 장바구니를 봉투째 묶어 건넨다. 곡이 무거우니까 천천히 가세요. 대호는 잠시 멈춘다. 그제야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든다. 혼란, 불안, 피곤이 뒤섞인 눈. 예진은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산대 스캐너를 다시 켜고 다음 손님을 맞는다. 대호는 흐릿한 눈으로 매장을 둘러본 뒤 진열대 사이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사람들 사이에 생긴 빈 공간이 따라다니며 그의 발자국은 조용하다. 그의 지나간 자리엔 삐걱거린 카트 바퀴 소리만 길게 남는다. 마트 유리문 밖에서 바람에 비닐봉지가 날아들어온다.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바닥, 장바구니 끌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진다. 대호는 수납대 옆에서 봉투를 들며 숨을 고른다. 혈색이 사라진 얼굴, 구겨진 셔츠, 굳은 흙이 달라붙은 신발.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가는 척하면서도 시선이 조금씩 그에게 꽂힌다. 할머니 손님이 직원에게 묻는다. 저런 사람도 들어와요? 직원은 짧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춘다. 밖에 비 오고 추우니까요. 뭐 당장은 쫓아낼 수 없죠.
대호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진열대를 돌아본다. 라면 코너에서 상품을 꺼내는 손이 느릿하고 미세하게 떨린다. 근처에 있던 아이가 코를 막고 엄마 뒤로 숨는다.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기 가까이 가지 마. 예진이 상품 정리를 하며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짧게 스친다. 예진의 얼굴엔 감정이 없다. 그저 일해야 할 표정. 하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다른 직원 한 명이 예진을 불러 세운다. 저 아저씨 때문에 손님들 불편해해. 경비팀 부를까? 예진은 말없이 진열대에 라면 박스를 밀어넣고 장갑 낀 손으로 눈썹을 한번 훑는다. 그녀는 천천히 대호 뒤로 다가가 계산대로 안내한다. 이쪽으로 오세요. 줄 서시면 돼요.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왜 저런 사람을 받아줘? 그러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예진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대호의 장바구니를 들어 계산대로 옮긴다. 대호는 작은 소리로 말한다. 미안하네. 그 한마디에 예진이 움직임을 멈춘다. 잠시, 아주 짧게 그녀의 눈이 흔들린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는다. 손님들 항에 들어오면 책임질 거야? 예진은 들었지만 듣지 않은 얼굴로 스캐너를 켠다.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바코드를 읽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줄을 멀리 벌린 채 서 있다. 대호의 존재 자체가 위험처럼 다뤄지는 공기. 예진은 봉투를 묶으며 말한다. 천천히 가세요. 그 순간 누군가 작게 욕설을 던진다. 공공장소에 저런 사람 좀 많았으면. 대호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예진은 시선을 노인에게 고정한 채 허리를 굽혀 봉투를 들려준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조용히 균열을 만든다.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마트엔 다시 손님들이 붐빈다. 계산대 옆 공기에도 낮은 웅성거림이 쌓인다. 대호는 계산을 마치고도 매장 안쪽에 남아있다. 봉투째 고기를 들었지만 손이 굳어 힘이 빠진다. 잠시 앉겠다는 듯 카운터 옆 공터에 천천히 몸을 내려놓는다.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코트 자락에 닿아 축축한 먼지가 묻어난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주며 속삭인다. 저 사람 아직 안 나갔어?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못 들어오게 했어야지. 대호의 얼굴은 더 창백해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한 손으로 봉투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 바닥을 짚는다. 사람들은 애써 시선을 돌리거나 불편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빠르게 옮긴다. 그때 봉투 속 고기를 싸고 있던 얇은 비닐이 찢어져 고기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작은 충격,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잔인하게 날카롭다. 누군가 저 멀리서 짧게 비웃는다. 사줄 돈은 있나 보네. 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주워 담는다. 비닐이 찢어져 내용물이 흘러나오자 바닥에 뚝뚝 핏물이 번진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발끝이 닿을까봐 피해서 지나갈 뿐이다. 예진이 정리하던 박스를 내려놓고 다가온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새 비닐봉투를 가져와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조용히 담는다. 대호의 손등이 떨리고 비닐을 붙잡던 손이 허공에서 맥없이 멈춘다. 다시 담아드릴게요. 예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다.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와 속삭인다. 예진아, 제발 그만 좀 해. 손님들 불편하잖아. 예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새 봉투를 묶어 손에 쥐어주고 천천히 앉은 대호를 일으킨다. 대호는 작게 숨을 삼키며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한마디 내뱉는다. 미안하네, 번거롭게 해서. 그 말에 주변의 몇몇이 괜히 헛기침하며 돌아선다. 예진은 짧게 고개를 숙일 뿐
어떤 감정도 얹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는 이미 변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욕하지 않는다. 작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균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마트 스피커에서 잔잔한 안내 멘트가 흘러나온다. 늦은 오후 손님들은 하나둘씩 장을 마치고 계산대로 향한다. 예지는 상품 정리를 하다가 문득 뒤를 돌아본다. 대호가 진열대 옆 길게 뻗은 통로에 잠시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다. 얼굴빛은 점점 더 하얘지고 눈꺼풀이 묵직하게 내려앉는다. 손에 쥔 봉투가 바닥을 스치며 끌린다. 그 순간 대호의 몸이 서서히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진다. 봉투에서 라면과 고기가 바닥을 굴러가고 주변 사람들이 흠칫 물러선다. 저 사람 쓰러진 거 아니야? 직원들은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다. 대호는 바닥에서 숨을 몰아쉬고 손을 바닥에 짚었지만 힘이 없다. 예지는 곧바로 달려와 그를 부축한다.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대호의 코트가 젖은 바닥 위로 펼쳐지고 소매에서 작은 가죽 지갑이 미끄러져 나온다. 지갑이 열리며 안쪽에 금장 신분증 케이스가 반사된 형광등 빛을 받아 잠깐 반짝인다. 직원이 다가와 지갑을 집으려다 그 금장 문양과 글자를 보고 멈칫한다. 예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케이스를 들어 확인한다. 거기엔 선명한 이름이 찍혀 있다. 윤대호. 그 이름을 알아본 직원은 숨을 들이켠다. 윤대호? 그 그룹 회장님?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다. 조금 전까지 거리를 두고 비웃던 손님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누군가 입술을 깨문다. 대호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흐릿한 시선이 예진에게 닿는다. 그냥 장 보러 온 거요. 예진은 망설임 없이 그의 팔을 잡아 일으킨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오며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목소리가 쏟아진다. 구급차 불러. 물 먼저. 하지만 예진은 그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대호의 지갑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준다. 아무 말 없이 마치 누구에게도 보여줄 의도가 없던 것처럼. 대호는 잠시 숨을 가다듬다 흘린 듯한 한마디를 꺼낸다. 고맙네. 예진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에 힘을 조금 더 준 채 그를 계산대 옆 의자까지 천천히 이끈다. 소리치던 사람들, 떠들던 발걸음, 비웃던 시선. 모두가 조용해진다. 정체가 드러난 순간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가라앉았다. 마트 본사 명찰을 단 관리자가 허둥지둥 달려온다. 아까까지 대호를 힐끔거리던 직원들이 순식간에 표정을 바꾼다. 회장님 맞으시죠? 지금 바로 의자 옮겨드립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관리자가 저자세로 다가오자 대호는 고개를 살짝 젖힌다. 숨이 가쁘지만 그의 눈빛엔 흐릿한 자존심이 남아있다. 예진이 한 손으로 대호의 등을 받치며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힌다. 주변의 손님들은 감히 말을 잇지 못한다. 벤치로 향할 때마다 아까까지 피하던 사람들이 길을 내며 황급히 비켜선다. 지점장은 급히 뛰어와 직원들에게 외친다. 뭐해? 물도 안 들였어? 종이컵 어디 있어? 김 과장, 의료실로 모셔. 대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럴 필요 없네. 지점장과 직원들 얼굴에 당혹이 번진다. 예진이 대호의 손에 미지근한 물컵을 건넨다. 그는 컵을 들었다가 천천히 주변을 훑는다. 말없이 앉아있지만 모두가 그 눈을 피하지 못한다. 대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한다. 나한테 친절한 사람은 한 명이었네. 순간 직원들의 얼굴이 굳는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또 누군가는 땀을 문질러 닦는다. 예진은 조용히 서서 듣고 있다. 대호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한다.
이 아가씨만 끝까지 사람 취급했어. 지점장이 허둥지둥 예진에게 다가온다. 예진 씨, 정말 잘했어요. 회사에서도. 대호가 그 말을 자르듯 손을 든다. 그건 자네들이 말할 일이 아니라네. 지점장의 웃음이 굳는다. 대호는 관리자의 명찰을 천천히 읽는다. 이 매장, 고객 응대 교육 다시 하게. 그리고 이 직원들. 사람 한 명 무너질 때까지 보고만 있었다는 걸 잊지 말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다. 아까 비웃던 손님들조차도 쉬이 숨을 내쉬지 못한다. 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잠시 흔들린다. 예진이 서둘러 팔을 받친다. 그때 지점장이 머리를 숙이며 굽신거린다. 회장님 실례가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함. 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사람을 돈 냄새로만 본 건 나도 매한가지였을지 모르지. 하지만 최소한 누가 사람답게 대했는지는 직접 확인했네. 모두가 침묵한다. 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대호는 예진을 바라본다. 이 직원 내 회사에 데려오게. 필요하네. 예진이 놀란 듯 눈이 흔들린다. 말하지 않아도 그 한 문장이 매장 전체의 공기를 바꿔놓는다. 그 순간 형광등 불빛 아래 사람들의 얼굴에 붙은 얄팍한 태도가 서서히 갈라지고 있었다. 마트의 소란이 조금씩 잦아들고 계산대 불빛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직원들은 멀찍이 서서 눈치만 살핀다. 대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예진은 그 곁을 지키고 있다. 지점장이 한 걸음 다가온다. 표정은 굳어있고 목소리는 조심스럽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대호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지점장을 바라본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지점장은 더 말을 잇지 못한다. 예진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한다. 저 구급차 부를까요? 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괜찮네. 오래 걷지 않았을 뿐이야. 짧은 침묵. 마트 방송 기계음만 남아 희미하게 울린다. 지점장이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저희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호가 끊는다. 교육의 문제가 아니지. 그의 시선이 직원들이 몰려있는 방향으로 향한다. 사람을 보지 않은 문제야. 직원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고개를 떨군다. 예진은 가만히 서 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누구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냥 잠깐 도와드리면 되는 건데.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흘러가자 아까까지 입을 닫고 있던 직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온다. 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겁이 나서. 예진은 그를 보지 않는다. 그저 이어진 말을 듣기만 한다. 대호가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의자를 밀고 허리를 곧게 세우려 애쓴다. 예진이 다시 팔을 받치려 하지만 그는 가볍게 손을 들어 멈춘다. 괜찮네. 말은 짧지만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의지처럼 느껴진다. 대호는 지점장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선다. 목소리는 낮고 선명하다. 이 매장, 앞으로 내가 직접 지켜보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지.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는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인다. 그리고 대호는 예진을 바라본다. 회색 눈빛 속에 조금의 부드러움이 스친다. 이 직원은 잃지 말게. 예진은 갑작스러운 말에 눈을 깜빡인다. 입술이 떨리지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다. 대호는 천천히 매장 출입문을 향해 걸어간다. 아까는 멀찍이 피해가던 손님들이 이번에는 길을 조용히 비켜준다. 그가 지나가는 동안 형광등 아래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예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꽤 오래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문을 연다.
하지만 공기는 어딘가 긴장에 젖어 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예진은 평소처럼 계산대를 정리하고 라벨기를 켠다.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대라 조용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출근복 상의를 매무새 정리한다. 그때 지점장이 다가온다. 어제와 달리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럽다. 예진 씨, 어제 일 말이야. 본사에서 연락 왔어. 예진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라벨기에 종이를 끼우며 조용히 대답한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었어요. 지점장은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아니, 그게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 예진 씨, 우리 본사 고객 응대팀으로 옮기자고. 예진의 손이 잠시 멈춘다. 서류 위엔 발령 관련 문서와 함께 이직이 아닌 정식 채용 글자가 선명하다. 지점장이 덧붙인다. 솔직히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회사에서도 인정해줬으니 좋은 기회야. 하지만 예진은 서류를 오래 바라보지 않는다. 천천히 덮고 라벨기를 다시 조작한다. 저는 여기 남을게요. 지점장은 당황한다. 아니 왜? 여기보다 조건도 좋고 근무 환경도. 예진은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비닐봉투를 챙긴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사람 대하는 건 자리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만 바라본다. 잠시 후 한 손님이 계산대로 다가온다. 중년의 남자, 피곤한 얼굴, 손 안에 적은 물건. 예진은 평소처럼 미소를 띠며 봉투를 건넨다. 비 오는 날이라 무거운 봉투 쓰시면 좋아요. 그 손님은 놀란 듯 예진을 바라본 뒤 고개 숙여 짧게 고맙습니다라고 한다. 그 한마디가 어제의 소란보다 더 무겁게 들린다. 연락을 받고 도착한 본사 직원은 지점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묻는다. 예진 씨 정말 안 가신대요? 지점장은 씁쓸하게 웃는다. 그런 사람이라서 회장님이 데려오고 싶었겠지. 예진은 계산대 너머로 보이는 매장 바닥을 바라본다. 사람이 서 있고 물건이 쌓이고 누구든 지나가는 곳. 그녀는 자리에 그대로 선다. 결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저녁 무렵 마트 안이 조금씩 비기 시작한다. 직원 식당에서 들려오던 수저 소리도 잦아들고 계산대의 스캐너 불빛만 깜빡인다. 예진은 마지막 손님의 물건을 담아 건네고 계산대를 천천히 정리한다. 카드 단말기에 전원을 끄고 영수증 뭉치를 묶어둔다. 바구니가 겹쳐 쌓이며 비닐봉투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된다. 바깥 유리문에는 비가 얇게 내려 형광등 불빛이 번져 흐릿하게 흔들린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검정 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계산대로 조용히 다가온다. 어제 보던 얼굴이었다. 대호의 수행비서. 비서가 고개를 숙인다.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예진은 물걸레를 짜던 손을 멈춘다. 비서는 작은 종이 봉투를 그녀에게 내민다. 돈이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예의를 갖춘 인사라고 하셨습니다. 예진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 두 손으로 받는다. 봉투는 얇고 가벼웠다. 그녀는 바로 열지 않고 계산대 아래 서랍에 조용히 넣는다. 고맙습니다. 잘 전해주세요. 비서는 더 말을 잇지 않는다. 그저 깊게 인사하고 돌아간다. 자동문이 닫히며 바람 소리가 스친다. 예진은 다시 바구니를 정리하고 수납대 아래 떨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주워 담는다. 라벨기 위에 손을 올려 잠시 멈춘다. 어느새 매장에는 아무도 없다.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고 멀리 청소기가 낮게 윙윙 소리를 낸다. 예진은 조용히 카트를 끌고 휴지통 쪽으로 이동한다.
바닥에 남은 물기 위로 바람결이 지나 작은 빛을 흔든다. 매장을 나가기 전 그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낸다. 봉투 속엔 단 한 장의 쪽지. 내가 본 건 물건을 다루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소. 예지는 쪽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는다. 그리고 인사실에 보고하거나 벽장에 붙여두지 않는다. 단지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는다. 아무 말도 표정도 없이. 매장 문이 열리고 밤 공기 속으로 그녀의 발걸음이 작은 소리를 낸다. 우산 없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비는 가볍게 흩날렸다. 형광등 아래 젖은 아스팔트가 부드럽게 반짝인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 입구, 예진이 마트 쪽을 조용히 뒤돌아본다. 불 꺼진 매장 유리창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그 위로 빗방울이 흘러내린다. 아무도 없고 아무 말도 없지만 온기가 아주 천천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예진은 다시 걸어간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